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일과 직업생활에서 직업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생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업생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직업생활이 뭐라고 했죠? 네, 한 사람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고용과 근무 형태도 말할 수 있고요. 삶에서 일이 가지는 가치, 자신의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직업 생활에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직업 생활이 과거에는 되게 틀에 박힌 직업이다라는 게 틀에 박혔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원, 아니면 가수, 승무원, 이런 식으로 틀에 박혔지만 요즘은 프리랜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좀 자기가 시간을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이런 프리랜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근무, 이런 다양한 형태들로 직업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직업생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직업생활은 어땠으면 좋겠는가? 여가 시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는지, 탄력근무제를 하는 회사였으면 좋겠는지, 재택근무하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는지, 또 회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직업생활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는 것에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직업생활은 서비스직인지 엔지니어링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할지 아르바이트를 할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과거 유행했던 직업을 찾아보고 소멸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두 가지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정리까지 해볼 거예요.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특성을 찾아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직업생활이란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직업, 고용, 근무 형태, 일터의 조직 형태, 삶에서 일이 가지는 가치 모두 아우르는 말이에요. 직업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장소에 따라서 직업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원격근무, 편리한 장소나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 이런 원격근무, 아니면 탄력근무제, 아니면 방식에 있어서는 탄력근무제인데 예를 들면 탄력근무제는 하루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요. 난 잠이 많아. 그러면 10시에 출근하고 거기서 플러스 8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을 즐길 거야. 이런 것들이 탄력근무제, 시차 조절해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격에 따른 직업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시간제 근무, 단기간에 근로하는 것도 있고 집중 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따른 다양한 직업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직업생활은 직종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직종에 따라서 이제 그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대하는 대상에 따라 직업생활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950년대 보면 이러한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타이피리스트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컴퓨터의 타이핑이라고 하죠. 그 타이핑 해주는 사람의 타이피리스트라고 해요. 1950년대는 이런 직업까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타이핑을 타이프리스트라고 따로 직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980년대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있죠. 반도체 엔지니어링, 증권, 금융인, 탤런트, 네, 이런 이 시대 때는 이러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지나가서 2010년대 공기업, 공무원, 의사, 우리 지금 2010년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런데 2020년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뭐 안정적인 직장도 원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요즘은 또 작은 기업에서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직종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로 과제로 1920년대랑 30년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뒤에 있는 과제랑 덧붙여서 이것도 함께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대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2030년대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네, 선생님이 유튜브 URL을 링크를 걸을 테니 이 유튜브를 보고 이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생명과학자, 기계과학자, 로봇 컨설턴트 이런 다양한 직업이 있고 웹툰 작가, 웹툰 만화가 우리 기안84님 많이 아시죠? 이분도 웹툰 작가. 이 웹툰이 또 시대가 많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한 10년,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직업이 우리는 만화가라고만 생각했지 이제 컴퓨터로 웹툰을 이제 만화로 그리는 이런 직업들도 생겨났고 지금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유성이 강한 분야는 뭘까요? 고유성이란 인간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창조적 영역이에요. 이 창조적 영역을 로봇이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고유성이 강한 건 화가, 작가, 조각가, 무용가, 패션 이런 거 로봇이 할 수 없잖아요.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고유성이 강한 분야인데 점점 더 이런 직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학교생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생활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다양한 의사소통, 건전한 교우관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많이 학교생활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에 대한 본분에 있고 교사들 앞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건전한 교우관계, 친구들의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 생활을 많이 잃어버린 학생들, 학교 생활의 그런 규칙들과 규범들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착실한 본분을 지키며 준수하는 학생으로 잘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직업생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직업은 대가를 받죠. 그래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사회 발전에 기여도 하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런 직업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 많은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대인관계예요. 일은 할 만한데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 처리, 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직업생활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 대인관계, 직업생활 대인관계를 이루려면 일단은 학교생활에서의 건전한 교우관계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전한 교우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직장생활의 대인관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가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여가생활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이후에 정규일 시간 이후에 휴일에 보내는 생활로 어떤 규칙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동호회, 동아리 같은 회비 내는 자발적인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과거 유행했던 직업을 찾아보고 소멸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타이피리스트, 공문이나 문서를 타지기에 입력하는 직무예요. 이런 쇠퇴한 이유,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당 2개를 작성해서 우리 한글 파일 있죠? 한글 파일에 10포인트로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활동입니다. 활동하기. 그리고 두 번째 활동하기인데요. 교과서 참고해가지고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줄게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을 찾아 정리해봅니다. 관심 갖는 직업, 이것도 메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활동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 강의는 한 15분에서 20분 되잖아요. 선생님은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쌍방향 수업으로 같이 찾아보고 하는 것이 너무 좋지만 우리 EBS 온라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고 선생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아보고 과제니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